안녕하세요. 오드의 서랍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별자리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별자리 운세 혹시 믿으시나요? 저는 별자리 운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별자리마다 운세가 다른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 책을 알게 됐는데 각 별자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1일에 해당하는 황소자리 분들 특징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그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 특성에 대해 읽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특징들을 아주 맹신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고 MBTI처럼 참고만 하는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관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는 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해외 책이다 보니까 뭐 신체 특성이나 이런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황소자리를 알아보는 방법 읽어드릴게요.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한 여행광 친구는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증기선을 타고 스페인 남부에 처음 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갑판 위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투명하고 새파란 지중해 물결 저 너머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좀 봐요. 지브롤터 바위예요. 그 친구는 감격스러워하면서 고향 친구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고는 옆에 있던 10대 소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는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는 한없이 들떠 있었죠. 정말 멋지지 않니? 수천 년 동안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숱하게 드나들었지만 저 바위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잖아. 마치 세상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바꿔놓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듯이 말이야.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네, 저희 집 노친네가 생각나네요. 그 소녀의 아버지는 5월에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브롤터 바위에 바친 감동의 대사는 바로 황소자리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황소자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는 농장, 은행, 부동산 중개소 같은 곳이지만 이외에도 엔지니어, 영화배우, 점원, 정원사, 정육점 주인, 제빵사 등등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강하면서도 조용한 사람입니다. 친해지기 전에는 네,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같은 말밖에 하지 않을 테고 종종 아니라는 말 대신에 이라고 할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나 양자리 또는 사수자리 기운이 강한 경우라면 발랄하고 경쾌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전형적인 황소자리는 느리게 움직이고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황소자리는 지브롤터 바위처럼 단단하고 한결같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고요함을 방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끼얹거나 발가락 사이에 성냥을 끼우고 불을 붙여보세요.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보고 성난 눈으로 째려보고 또 소리도 질러보세요. 황소자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황소자리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황소자리는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랄 뿐이에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대체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밀려고 하면 완고하게 버팁니다. 혹 황소자리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거나 괴롭히면 그들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각오해야 합니다. 황소자리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스스로를 잘 제어합니다.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고 꽃향기만 맡으면서 몇 년이든 지낼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정갈자리라도 무찌를 수 있답니다. 무찌르다라는 말보다는 초토화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후 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개 중에는 자제력이 특히 뛰어나서 평생 동안 심하게 화내는 일이 한두 번밖에 없는 황소자리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자주 화내는 황소자리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아무튼 황소자리가 한번 화를 내면 약간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소자리의 차분한 감정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소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황소자리 사람들은 황소처럼 생겼습니다. 여성에게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황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황소자리 여성의 눈을 보면 고요하면서도 맑고 침착합니다. 우아하고 느리게 행동하지만 뭔가 숨겨진 힘이 느껴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목이 짧고 굵은 편이며 어깨나 가슴 또는 등이 넓고 튼튼해 보입니다. 키가 크건 작건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귀는 작은 편이고 머리 쪽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 넘기고 대부분 소화력이 대단합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곱슬머리가 이마 한가운데로 늘어뜨려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황소자리는 곱슬머리가 많습니다. 머리카락 색은 어두운 편이며 눈동자도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눈동자 색이 밝고 피부가 흰 황소자리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의 생김새처럼 정신이나 성격이 유약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모든 황소자리가 우유 광고에 나오는 소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근육질에서부터 통통한 몸매까지 풍채가 크고 넉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소자리가 이성에게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대놓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한가로운 초원에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느라 힘을 낭비할 이유는 없죠. 시골 농장에 가서 소를 잘 관찰해보면 황소자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우정에 임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황소자리는 번거롭게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보다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특별히 애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황소자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전화를 걸면 됩니다. 황소자리는 늘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표현하세요. 관심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황소자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사교성이 좋은 어떤 다른 별자리들보다도요. 황소자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입을 삐죽 내밀고 생각에 잠기기는 하지만 발을 동동거리며 초조해하는 타입은 아니랍니다. 절제하고 수용하는 것이 황소자리의 기질이며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황소자리 중에 직업이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여서 특히 납세철이 오면 수입이 꽤 짭짤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황소자리답지 않게 손톱을 좀 심하게 물어뜯는 편입니다. 또 말을 제법 빨리 하는 저보다도 말이 빠르고 이마에 걱정주름도 2개쯤 있습니다. 그의 출생 차트를 보면 현란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쌍둥이 자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면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황소자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리 회전은 번개처럼 빠르지만 결정은 신중하게 내립니다.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고집이 셉니다. 어느 저녁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를 설득해서 옷을 차려입고 대문에 나서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친구의 아내에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의 고객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책 한 권 분량의 긴 설명은 참을성 있게 기꺼이 들어주지만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네, 쌍둥이 자리의 재치와 날렵함도 무색하게 만드는 바로 그 황소자리랍니다. 황소자리에게서 변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서두르는 사람들이죠. 이건 결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황소자리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리 뻗고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황소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는 황소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황소자리는 2부류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자, 그리고 집을 꿈꾸는 자. 땅과 친한 황소자리는 어떤 식으로든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냅니다. 어쩔 수 없이 북적거리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흙내음 나는 화분을 잔뜩 들여놓을 것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너무 심하면 낚싯대를 챙겨서 조용한 시골로 떠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황소자리는 잠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속도가 늦춰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황소자리는 직간접적으로 땅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경마공원 근처를 배회한다거나 일요일에는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거나 좋은 경치를 보면서 자연을 안주 삼아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겠죠. 황소자리는 대개 매우 건강한 체질입니다. 몸져 눕는 일이 드물지만 한번 병이 나면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사고나 병에 민감한 신체 부위는 기관지, 목, 다리, 발목, 생식기관, 등, 척추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주로 목감기로 옮겨가고 음식에 대한 유별난 사랑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며 발목이 약해지고 정맥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통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무기력증, 신장염만 피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 황소자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고 게으름 피우면 타고난 체력과 건강을 잃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황소자리가 병이 나는 주된 원인은 뭐니 해도 신선한 공기와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서 이 사실을 부정할지도 모르겠지만 황소자리의 몸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고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황소자리에게 고집 세다고 뭐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고집스럽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그것을 인내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나 해석의 차이죠. 스스로는 융통성이 없다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겠죠. 실제로 황소자리는 바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황소자리는 남녀 모두 자기의 입장과 견해에만 매달리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황소자리 남편은 아내 친구 집에 편안한 의자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죠. 남편만 그럴까요? 황소자리 아내는 남편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도 걸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내심의 제왕이라는 황소자리의 주장에는 딴죽을 걸 수가 없죠. 황소자리는 대부분 감정적, 육체적 짐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참아냅니다.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황소자리의 힘은 더 커져갑니다. 가정이나 친구에 대한 황소자리의 충성심과 헌신은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다른 별자리라면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황소자리의 의지는 정말이지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네, 황소자리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는 상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쟁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괜히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황소자리의 식욕은 정말 대단합니다. 초콜릿 크림 케이크에 고추튀김과 피클을 곁들여 먹어도 소화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보통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싹 닦아 먹습니다. 여기에 한 잔의 술을 곁들인다면 늘 행복하게 왕실 만찬을 즐기던 헨리 8세도 부럽지 않습니다. 황소자리의 유머 감각은 몸개그 쪽으로 발달했습니다. 섬세한 풍자극에는 잘 감화되지 않지만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장면이나 얼굴에 케이크 크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보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황소자리의 유머 감각은 따뜻하고 소박하며 장난기가 많아서 셰익스피어 희곡에 등장하는 뚱뚱보 팔스타프를 연상시킵니다. 무자비하고 복수심 많은 황소자리는 거의 없죠.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황소자리와 돈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황소자리가 다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무료급식사에서 줄을 서고 있는 황소자리가 있다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황소자리는 느리고 확실하게 자기의 왕국을 쌓아나가고 싶어합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일을 시작하며 한 번에 한 가지씩 사업을 확장해서 결국 안정적인 회사와 넉넉한 재산을 일구어냅니다. 황소자리가 재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특이하게도 돈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감각적인 즐거움 때문입니다. 황소자리에게 돈이란 것은 알고 보면 부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함께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황소자리가 필요로 하는 안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듯합니다.
훌륭한 미술작품과 웅장한 교향곡은 황소자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황소자리의 미술과 음악에 대한 사랑은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오래된 오페라 음반을 소장하고 있거나 고흐의 작품이 프린트된 셔츠를 입고 조깅하는 시기죠. 황소자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직업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욕실에서 향긋한 입욕제 냄새에 취해 미래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의 삶에는 음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직업이나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감각적인 사람들은 파란 하늘을 보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푸른빛은 황소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며 장밋빛이나 분홍색도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은 투우장에서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닮은 녹색이나 갈색 계열도 황소자리를 차분하게 달래주는 색깔입니다. 황소자리의 생각은 늘 실용적입니다. 황소자리는 사랑을 지속하는 능력도 부를 축적하는 능력도 모두 훌륭합니다. 1등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유지하는 성질을 지닌 황소자리는 안정을 찾으려고 굳이 불타는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고 황소자리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소자리는 지배행성인 금성의 영향을 받아서 고급스러운 물건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간직할 만한 좋은 물건이나 보석에 과감하게 돈을 씁니다. 하지만 낭비와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황소자리의 집은 성체와 같아서 아무도 그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답니다. 황소자리는 바위와 같은 인내심과 골짜기처럼 깊은 내면과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직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도 황소자리는 오늘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강렬하네요. 한번 화내면 무서우신 분들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황소자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학창시절 때는 이과생이었는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또 어느새 그림을 전공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확신과 믿음이 강해서 새로운 길을 주저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책에는 고집이 세다고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읽으면서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